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명식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갑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야 중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것을 또 봄으로 인해서 오늘 태어나는 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기lum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실을 또 얻는 것이 또 사주 중화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 오늘 태어나는 모든 만물은 갑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타고 태어나죠. 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똑같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의 사주도 보고요, 고양이의 사주도 보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이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기륭을, 제가 알기로 기륭을 이렇게 판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고안해낸 어떤 창작물로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만물이 똑같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풀이라고 하는 것, 동물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감별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우리 강아지라든가 멍멍이들 해봤자 오래 살아야 한번 20년, 20년 정도 살면 되게 이제 삶이 좀 짧잖아요. 근데 명리라고 하는 것은 벌써 대운 자체가 10년 대운으로서 한 70, 80까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되게 보면 좀 인간한테 좀 맞춰져 있는 학문이고, 인간의 어떤 기륭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동물의 어떤 기륭을 판단한다, 그리고 동물이 어떤 귀를 누린다, 동물이 어떤 재성을 누린다,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던 분들은 동물의 어떤 사주를 봐서 이 동물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차를 사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를 뽑아가지고 이 차가 언제 폐차가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나름 그게 틀리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연구해볼 어떤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사람한테 한정해서 사람의 기lum을 판단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해서 일단은 좀 그런 거 생각하고 고안하고 하는 거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또 3천% 빠졌는데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겠고요. 오늘 태어나는 일간 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양목 음양 오행으로 나눴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 즉 나무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양 오행, 특히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라고 하죠. 오기, 느껴지는 어떤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이런 기운이 하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고와 같은 좀 목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하고 가장 흡사한 것이 뭔가라고 봤을 때 이건 나무에 하고 요 기하고는 좀 비슷하겠구나 해서 오기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걸로 빗대는 것이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 즉 따뜻하고 온화한 성질을 갖고 난 것이 목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양에 해당이 되는 목, 즉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일은 또 음목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죠. 이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숲풀림자, 나무목자예요. 큰 숲을 이루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산조림, 산살림 이런 것을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후죽순, 대나무도 자라고,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 후에 대나무가 자라는 것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고 해서 우후죽순이고요. 그 다음에 쑥대밭이라는 말이 있죠. 쑥과 대가 자라게 되면 그 산은 망한다, 그 밭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분대서 쑥과 대나무가 그렇게 빨리 번식력이 좋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쑥대밭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어떻게 잘 조림이 돼가지고 좋은 나무, 참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나무라든가 쓸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을 잘 육림을 해가지고 키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이 굉장히 좋은 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쓸모 있는 목재들도 많이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쑥대밭이 된다죠. 쑥과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산은 망했다. 그 노는 그 밭은 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요건 여담인데 집 안이라든가 건물 같은 쪽 안에다가 대나무 같은 거를 약간 심어 놓는 조경으로서 보기 좋으라고 하시는 뭐 쌀이대 같은 거 속이 빈 그런 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심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대개 집 안이라든가 건물 안 같은 데에서는 속이 빈 대나무라든가 쌀이대 같은 것은 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든가 어떤 건물,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번창하기 위해서 속이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거기 속 빈 어떤 대나무라든가 이런 거 물론 대쪽 같은 그런 강골 같은 그런 성향은 있겠지만 내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나 지방 같은 데서 뾰족뾰족한 침엽수 같은 거 있죠. 선인장이라든가 약간 그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선인장 같이 가시가 붙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방 같은 데서는 좀 놓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사람 심리가요. 약간 부드러운 것을 봤을 때 사람 마음이 좀 온화해지고 좀 이렇게 베풀어지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뾰족한 걸 보게 되면 사람 마음도 은연중에 어떻게 돼요? 약간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고 하죠. 자, 목화솜이라든가 목화 이불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심리가 좀 따뜻하게 겨울 같은데 따뜻하게 저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군고구마랑 저기 동치미 국물 먹어가면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식칼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칼을 안고 내가 칼춤을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괜히 약간 섬뜩한 그런 기분이 들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다가는 약간 좀 침엽수, 선인장 같이 이렇게 특히 애들 키우는 데는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자칫 잘못해서 손대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진짜 애기 같은 경우 옛날 누구는 그 장미꽃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다고 하죠. 누군지 유명한 철학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도독 집안에다가는 좀 이렇게 거칠고 그런 거는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 감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을목하고는 달라서 큰 나무 같아요. 그래서 뭐 소나무라든가 뭐 적송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굵고 튼튼하고 높이 한 10m, 20m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자란 나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배에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그래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용도가 있게 됩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 질환, 난초 이와 같은 넝쿨식물 자체가 어떻게 칡넝쿨 같은 거는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다가 기둥으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감목 같은 경우도 나무가 휘어져 있으면 대들보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곧게 위로 쭉쭉쭉 자라야지만 어떤 용도, 대들보라든가 이런 용도가 있는 것이지 나무가 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없죠. 물론 이제 소나무 같은 거 휘어지고 조그맣고 좀 이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분재 같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데 그거는 감목의 용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을목의 용도, 관상용의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화초, 관상용 어떤 그런 식재 같은 것들 있죠. 그것을 다 을목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과 감목은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 존재, 이유, 쓰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경우 동량지목으로 쓸 때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작발해 줘야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어떻게 돼요? 잘 절제시켜주고 경금을 일이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되지 않고 상해를 입지 않고 깔끔하게 절단을 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 물론 감목도 매화라든가 뭐 목멸이라든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원래 감목의 용도라기보다는 그것은 원래 꽃을 피우는 용도는 을목의 용도인 것이고요. 감목은 동량지목, 동량지제라고도 쓰죠. 동량지제에서 이런 것은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이죠. 조선조 뭐 구한말
2, 30년대, 4, 50년대도 마찬가지죠. 스님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탁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집 이제 아낙네가 아들을 안고 젖을 주고 있으며 지나가다가 한 마리 득 하고 갑니다. 이 아이는 장차 동량지목이 될 아이니 잘 키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간다면 이제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왜 말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면 잘 키우세요, 나라의 어떤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면 이제 어머니가 없는 또 보리쌀 또 한 듯밖에 또 탁발해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옛날 제가 또 코미디를 봤는데 어떤 그 관상 보는 사람이 이건 코미디 여담입니다. 이제 코미디를 보는데 제가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식으로 관상지가 지나가면서 이 아이는 앞으로 지구를 흔들 사람이다. 잘 키우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혹해서 또 우리 아들이 또 전 세계를 어떻게 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잘 키웠는데 얘가 나중에 뭘 했냐면 지구본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흔들면서 지구본사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어머니 복장이 터져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코미디를 본 적이 있고요. 우리 김수환무라는 그런 코미디 옛날에 보고 배꼽 잡았죠. 아들을 자식을 오래 살기 위해서 이름을 굉장히 길게 지었죠. 뭐 김수환무, 거북이가 두루미, 섬청갑자 동방상, 워리워리 뭐 저쩌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거 특징 아시겠죠? 자,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는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죠. 미월. 제가 일간도 그렇고요. 월령에 대해서 지금 뭘 잘못 짚고 있나? 잠깐만. 미월, 그죠? 제가 일간도 그렇고 월령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목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 조건 반사가 아니라 자동 반사적이죠. 그냥 간목하면 간목에 대해서 줄줄줄줄 양목, 대립목, 성목, 작벌, 동량지목, 동량지제, 경금, 정화 이런 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간목이란 것이 어떤 거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원령도 제가 계속 설명을 하죠.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미월 보는 거 다르고요. 을목이 미월 보는 거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병정화가 미월 보는 거, 그 다음에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가 미월 보는 게 다 각각 다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잘 보세요.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똑같은 한국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거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에 내려서 사는 거하고 일본 사람이 지금 한국에 들어서 사는 거고 다 다릅니다. 여건은 똑같죠. 여건은 한국이라고 하는 여건, 환경, 조건 똑같죠. 하지만은 일간이 어떠냐, 주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여건이 있었을 때 주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일본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북한 사람의 특징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일 솔직히 말로 경제의 문제 에 한정돼서 그렇지 이건 지금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때는 군사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경제적으로 침략한 거하고 똑같고요. 지금 일본이 하는 그런 어떤 행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일본 국민, 일본 시민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본 위정자, 특히 좀 약간 극우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일본 사람들이 어떤 싸잡아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위정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떤 관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언론이라든가 뭐 특정 당들이 약간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과 글을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편을 든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면 진짜 뭐 살기 좋을 거예요. 그죠? 또 뭐 환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또 껌뻑 저 미국 사람하고 되게 또 우호감 이렇게 또 친미적인 그런 성향도 갖고 있겠죠. 뭐 일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약간 껄끄럽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한국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에서 그런 어떤 다른 그런
환경이겠고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월남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은 아무래도 약간 좀 북한은 또 많이 통제되어 있는 사회에서 뭐 한국은 약간 자유분방한다 하더라도 약간은 어떻게 돼요? 좀 부자연스럽죠. 아무래도 뭐 어떤 특정 어떤 조직의 어떤 관리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면 우리 또 남한 사람들은 약간은 어떻게 돼 같은 동포이지만 약간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런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아시겠죠? 일간하고 원령이라고 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조화가 맞기 위해서는 나머지 글자로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일간도 반복하는 것이고요. 원령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 배합 맞춘 것은 일간과 원령의 상관관계만 안다라고 하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일간과 원령을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개하라고 하죠. 개하. 그 다음에 모하라고 하고요. 이거는 여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이렇게 서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춥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뜨겁습니다. 아직은 덥고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미월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죠. 이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대서절이라고 했죠. 대서절. 소서절이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 밉습니다요. 해서 대서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해서 진술충미월 4개월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반월과 하반월이 사주보는 간법, 즉 환경 자체가 약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대서절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하반월로 넘어가면서 관계가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서 환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간법 잘 정해서 사주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월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특히 축월이라든가 미월은 음토인 기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 술월 같은 경우는 양토인 무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진술충미월이 다른 것은 축토라든가 진토는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에 해당이 되고요. 미토와 술토라고 하는 것은 화기, 정화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건토, 마른 땅에 져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고온하면서 건조한다라고 하면 것은 말씀을 드렸고 미토는 건토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월 하게 되면 미월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냥 순서대로 주주쭉 나와주게 되면은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 가지고 사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서 그냥 육친, 뭐 이건 정제고 저건 뭐 편제고 이거는 칠살이고 요것만 하고서 정관은 좋고 편관은 나쁘고 정제는 좋고 편제는 나쁘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 또 더 붙이죠. 신살, 이거는 백호 대살이 있어서 남편 덕이 없고 이거는 또 천라지망이 있어서 하는 일이 자꾸 막히게 되고요. 공망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술수들이 있고 어떤 신살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면 대략 난감해진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주 명리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진수, 깊은 어떤 그런 맛은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한 것이 명리를 빨리 습득하고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너무 편협적인 어떤 이론에 너무 편중돼서는 안 되겠고요. 요즘은 또 새로운 이론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복불복이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보게 된 것이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명리 같은 것이 많이 이제 그 욕심은 있고 또 관심도 있고 해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돼요? 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순수 이상한 편법만 갖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늘지도 않고 사주 보면 틀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이 이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사주 보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미토라고 하는 것, 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월은 어떻게 돼? 포태법상 미월은 어떻게 돼요? 목의 고지라고 하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미월은 토가 왕하면서도 미월은 목의 고지, 즉 간목이라든가 을목, 내일 할 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물론 약해요. 그렇게 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원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고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타간지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대개 그죠? 기명종제격이죠. 기명종제격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목 같은 경우 을목은 종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은 간목은 양목이기 때문에 미월에 타서 토가 많다 하더라도 원령에 통근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명종제격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득이 종제격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박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간 간목,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치라도 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자, 7월 23일부터 대서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반월이죠.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지금 이제 하반월이기 때문에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뭐라 그랬죠?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토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월 상반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거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월 자체가 지지지장을 해서 기토가 사령하는 그런 때를 만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토가 많이 더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여기서 미가 목의 고지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왜 또 강조를 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수를 본다거나 다시 뭐 묘목 같은 건 무슨 간묘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묘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묘미 삼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묘월의 목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 자, 격국의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격국은 뭐예요? 정제격이 되겠죠. 정제격. 그죠? 정적격이 되겠고요.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정제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일간 자체는 그래도 원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는 좀 약하죠. 그 다음에 기토 자체는 좀 왕합니다. 약간의 제다신학적인 그런 기질도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양간에 해당이 되고요. 원령에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그래도 기세, 어떤 세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미월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를 본다든가 묘목을 본다라고 하면 해묘 내지는 묘미 내지는 해묘미가 다 있으면 완전 삼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미월의 목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월이라든가 묘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월의 목까지 세력을 좀 크게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해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어떻게 돼요? 신왕으로 놓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원령에 통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지에서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일간이 뭐 굳이 뭐 신강 신약을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신왕으로 놓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미월 대서절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다시 수가 많아질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되면 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세력이 좀 있는 것으로 봐서 이와 같은 것은 성목으로 보는 거예요. 성목으로 봐서 이것은 경금으로서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으면 경금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월간에 정관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목이 성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입니다. 물론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더 왕하기 때문에 더 큰 나무가 되겠죠. 높이 한 30m, 둘레도 뭐 엄청나게 사람 어른 한 10명에서 이렇게 감싸야지만 잴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큰 나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미월의 해수 정도 봤다라고 하면 그 정도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m, 15m 정도 나무에 어느 정도 크게 버팀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나무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 자란 나무를 작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제가 경금, 즉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명식 아쉽게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 간목을 통째로 밑둥을 바싹 잘라가지고 동량지목을 쓸 수 있겠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끼도 아니고요, 전기톱도 아닌 약간의 뭐 부엌칼이라든가 조각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나무에다 할 수 있는 것은 조각하는 것이죠. 큰 나무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어떤 조각 인형 만들 수밖에 없는 공력이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시에서 경금을 얻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국세가 되겠지만 이렇게 3주만 놓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공력이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그래서 명예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신금보다는 경금인 칠살이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금보다 정관이 신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친론에 한정된 그런 이론이고요.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수로서 목을 더 이상 생해줄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뭐 화를 본다든가 경금을 다시 보는 것이 더 좋겠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은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금을 용신으로 쓸 때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로 설기돼서 다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용신의 기력을 낮추게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니까 결코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와 같은 국세면은 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부득이 경금이었으면 좋겠지만은 부득이 없는 관계로 신금을 써야 되는데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또 정화라든가 병으로서 억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관이 파극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되니까 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보호해서 잘 써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자, 일간 자체가 미토 해수를 보게 되면 약하지 않다라고 해서 간목을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금으로서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쓰게 되는데 아쉽게도 신금이 있고요. 신금 자체도 어떻게 돼요? 지지로 신금이나 유금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토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용신인 금의 세력 자체가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근데 생시에서 다시 자수를 보는 것은 금의 기운을 다시 설기시켜주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다시 투출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간목 자체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좋다라고 보더라도 어차피 핵심 용신 자체는 신금에 있기 때문에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은 왕해지면서 금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특히 지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 용도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일지에 있는 자수가 축토하고 자축합토가 됩니다. 자축합토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축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와 같으면은 신금 자체가 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것도 축 미축으로 해서 이것이 자축합이 안 된다라고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자축합이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일단 이건 낭설인데 좋다라고 보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것은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일간 을목이 약했을 때 간목을 봤을 때 이거는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거지만은, 일간이 간목인데 을목이 첩신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대로 대리목으로서 크게 자라야 되는데 옆에 을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예를 들어서 선에 가면 참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넝클식물인 칡나무가 감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간목일간이 을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런 상황을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을목은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으면 신금용신인데 자축합해서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그런 구조로 놓고 봐서 그냥 그럭저럭 나쁘진 않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도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어떻게 돼요? 작발하는 것에 비해서는 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인정묘시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일단 병인정묘시 중에 이제 정묘시를 보죠. 정묘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을목이, 이거는 해묘미 놓고 봐도 돼요. 중간에 여기서 금이 있어서 묘유칭이 된다라고 하면 해묘미 목국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자수기 때문에 수는 어차피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왕해집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묘월에 태어난 간목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으면은 그야말로 경금칠살로서 간목을 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어떻게 돼요? 날카롭게 단련시켜주면은 사주국세가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갖고 있는 것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는 신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날카롭게 경금을 예리하게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금은 정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금이 녹아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경금같이 큰 도끼 같은 경우는 시뻘건 불에 달궈서 망치질을 해서 나를 벼려가지고, 날카롭게 벼려가지고 나무를 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똑똑 깔끔하게 나무를 벨 수가 있겠지만, 신금 조각도는 어떻게 돼요? 시뻘겋게 달구면 녹아서 없어지죠.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간은 왕한데 상관경관 되는 거죠. 상관견관이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시도 마찬가지고, 병화도 어차피 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병화를 보게 되면 병신이 합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신금을 억압하려고 하지 합하려고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병인시 정묘시 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제가 경금을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경호시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경금이 특출했기 때문에 이 경금으로서 성목인 간목을 제어할 수 억압이 아니죠. 작벌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화가 청구한 대로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국사가 되겠지만, 지지에 있다 하더라도 정화를 능히 쓸 수 있는 어떤 잠재력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지에 있는 자수하고 시지에 있는 오화하고 어떻게 돼요?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죠. 좌우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다 말은 것이죠. 누군가가 맛있는 것을 줬는데 줬다가 뺏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오화가 좀 또렷하게 살아 있어야지만 경금을 잘 나를 벼려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좌우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오중정화를 쓸 수가 없게 되는 불상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다 말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임신시 계유시가 되면 어떨까요? 이와 같으면 시시에서 신금 유금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한 것. 이거 어떤 분들이 또 봤을 때 인성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미월에 하반월에 해수까지 봐서 간목이 왕하면 다시 간목을 잡고 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자란 나무를 다시 계속 키울 필요가 뭐 있어요? 얼른 작벌해가지고 제목으로 쓰는 것이 더 큰 거죠. 똑같은
용도라고 하면 가장 효용성 있는 것으로 갖다 쓰는 것이 좋은 것이지, 계속 키우기만 뭐가 되겠어요. 시간만 걸리고 어떻게 돼, 비료값만 많이 들죠. 자, 옛날에 제가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돼지 키울 때는 되게 100근 모르겠어요. 한 60kg 뭐 키로수가 있습니다. 그 키로수가 됐을 때 돼지를 팝니다. 왜냐하면 그때 팔아야지만 수지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를 너무 오래 키우면 돼지가 살은 많이 찌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 사료값을 다 감당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건 적정한 때 살을 찌워서 적정한 때 팔아야지만 손익분기점, 그죠?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저렇게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는, 이때는 동양지목으로 써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저 간목을 용도 있게, 가장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데, 저걸 다시 임계수로 다시 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아까 돼지, 닭 이거 너무 오래 키우면 어떻게 돼요? 사료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적당할 때 배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가을에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가 다 익었어요. 햇빛 쨍쨍, 저 미월 가을,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과실을 키울 필요가 없이 뜨거운 햇빛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이 스스로 익습니다. 거기다 대고 계속 물 주고 거름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묘율은 더 이상 그 과실로서 양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지금까지 받은 양분 가지고만 해도 햇빛 받게 되면 스스로 크게 잘 익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목이 경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치도 해당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